가보죠.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지로나 대 라요. 일단은 순위와는 다르게 지로나가 일단 정배를 받았습니다. 지로나가 정배를 받은 부분이고, 정배를 뭐 상당히 높게 받았죠. 요 정도 사이즈 받을 만한 것 같긴 해요. 두 팀 다 어쨌든 리그에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살아났죠. 이제 휴식기 직전에 많이 살아나면서 4경기 연속 무패에다가 홈에서 나름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강팀과의 대결에서도 막 특별히 물러서는 경기는 별로 안 해요. 지로나 경기를 보면은 상대가 압박이 세고 막 좀 약간 수비적인 운영하면은 본인들도 약간 그렇게 하고, 보통은 이제 상대가 압박이 좀 약하거나 고르면은 상대 공격적으로 갑니다. 강팀 상대로도 당연히 지켜야 되긴 하겠지만 공격을 좀 자주자주 올라가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고요. 라요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압박팀이에요. 팀 컬러 자체가 그냥 압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러면서 빠른 방향 전환이나 역습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지난 시즌부터 그래왔죠. 그렇기 때문에 라요는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팀들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올라와 주고 강팀 상대 있잖아요. 그런 팀들 상대로 더 무서운 팀이 라요예요. 어떻게 보면은 막 좀 배터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는 않은 팀입니다. 솔직히 약팀 상대로는 잘 못 이겨요. 왜냐면은 본인 팀들의 공격에서 어쨌든 골이 나와야 이기잖아. 근데 상대가 올라왔을 때 공간을 노리는 거거든요. 라요의 축구는 빠르게 아니, 강하게 압박을 들어가서 뺏거나 막 이런 식으로 간 다음에. 근데 약팀들은 막 크게 올라오지도 않고 뭐 비교도 우리 나쁘지는 않아 이러고 있으니까 라요가 쉽게 쉽사리 득점을 못 뽑아. 약팀하고 할 때 올 시즌에 어쨌든 성적 자체도, 뭐야 전화가 왔어. 스팸 전화네. 성적 자체도 뭐 홈에서 레알도 잡고, 뭐 발렌시아도 좀 나쁘지 않은데 발렌시아 잡고, 바르셀로나 원정인 거 개막전에 비기고, 꼬마도 비기고 했는데 뭐 알메리한테 지고, 마요르카한테도 지고, 뭐 헤타페한테 비기고, 셀타비고도 이번 시즌 강등권이잖아, 비기고. 그러니까 강팀들한테는 좀 잘하고 약팀들 상태는 오히려 승점을 잘 못 얻어요. 물론 뭐 엘체 같은 팀은 이기긴 합니다만 비교적 순위 높은 팀들한테 잘 비비는 내용 보여주고, 낮은 팀들한테는 의외로 좀 득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 경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무승부에 보신다고? 저도 원래 무승부로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무승부로 가서 무조건 맞춘다는 보장, 아니 그러니까 무승부로 볼 때는 사실 좀 그래도 이게 사이즈가, 홈승부 사이즈가 좀 짙게 보이거나 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마인을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런 느낌일 때 자주 보는데, 이거는 뭐 라요가 이길 수도 있는 거고, 막말로 라요가 이길 수도 있는 거고, 뭐 지로나가 마인할 수도 있는 경기 같아.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무승부 보고요, 라이오 프렘 보고 언어버도 지로나의 색깔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다득점 충분히 갈만한데, 라이오는 보통 약팀하고 하면 언더가 많이 나. 좀 전에 그런 이유들에 대해 다 말씀드렸잖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사이즈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이거 참 결장자들 얘기 안 했구나. 지로나 같은 경우 이제 백업 사이드백이나 후한패 주전 수비 장기 부상 빠져 있고요. 대신 이제 보르아 가르시아가 좀 복귀를 했어요. 지난 시즌 지로나 2부에 있었을 때 주전 공격수. 물론 지금 뭐 지금이야 카스테아노스라는 좋은 공격수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또 힘을 보태줄 거고, 라이온은 주전 둘 빠져 있습니다. 오스카 주전 미드필더 출전 정지로 빠지고요. 카테나 핵심 수비수 또 빠집니다. 이런 누수도 있고, 또 지로나가 홈에서 좀 무서운 점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로나가 정배인 겁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저도 약간 무승부 해무 쪽이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바꿨어요. 그래서 뭐 무승부 해무 찔러보실 분들은 뭐 찔러 볼만도 한 매치라고 보입니다. 언어버는 굳이 보면 언더 봅니다. 1대1 보는 거예요. 뭐 근데 좀 뭐하다. 아, 이거 빨간 줄 거슬리네. 잠시만요.
로리앙 대 몽펠리에. 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아작이 많이 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무승부만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았던 거. 별점 하나 줬잖아. 네, 뭐 아작이 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준 건데. 어쨌든 로리앙 대 몽펠리에. 로리앙이 이번 시즌 완전히 환골탈태한 모습을 지금까지는 일단 보여주고 있어요. 순위 자체가 뭐 말도 안 되죠. 이 버러지 같은 팀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고, 물론 최근에는 좀 많이 고전했어요. 휴식기 직전 같은 경우에는 5경기 연속 순위가 없었죠. 마지막 경기 스트라스 이번 시즌 좋지 않은데 뭐 1대1. 그 전 경기 뭐 파리 질만했고, 그 전에 니스한테 홈에서 졌고, 그 전에 트루와 원정무, 그 전에 홈에서 랭스하고 무. 솔직히 다 나름 괜찮은 팀이거든요. 랭스도 괜찮고, 트루와도 하이권 치고는 뭐 나쁘지 않고, 니스도 뭐 지난 시즌만 못하긴 합니다만 갈아고 있는 팀은 파리 뭐 그렇다 치고, 뭐 스트라스. 어쨌든 그런 느낌인데, 로리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뭐 제 분석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고, 제가 로리안 경기 분석 안 해요. 분석을 안 해. 왜냐면 스타일이 너무 독특해가지고 이 팀을 분석적으로 사실 풀기가 좀 어려워. 쉽게 말씀드리면은 완전한 점유율을 포기하고 음, 역습을 노리는데, 이게 뭔가 저는 처음 보는 축구예요. 그래가지고 해외 쪽에서는 로리앙에 대한 칼럼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막 로리앙의 축구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진짜 특이한 축구, 재밌는 축구 막 이러면서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막 공격 찬스나 이런 것도 많지가 않은데, 골 찬스도 많지가 않은데 골을 막 은근히 많이 넣어요. 실제로 기대 득점 대비 6골이나 더 넣었어요. 엄청 많이 넣은 거거든요. 6골이면 지금 사이즈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전문가들의 평가 같은 경우에는 로리앙이 지금까지는 뭐 상당히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런 빠른 역습도 공격 쪽에서도 뭐 걔 이름 뭐였지? 아우타란가? 아우타라랑 이제 엔조페르, 아니면은 최전방에 이제 모피, 이런 젊고 뭐 모피를 제외하고는 뭐 빠르고 드리블도 괜찮고 요런 선수들을 바탕으로 상당히 날카로운 공격을 전개를 하는 팀인데, 뭐 사실 후방에서 빌드업이나 이런 것 작업들은 솔직히 형편없어요. 경기하는 거 보면은 뒤쪽에서 볼 어줍지 않게 돌리다가 뺏기는 경우도 다반사고요. 음, 그런 팀입니다. 전방 압박에 좀 취약한 부분도 있고, 대신 뭐 어쨌든 공격 앞선에서의 선수들은 보면 젊은 애들은 상당히 유망하고 지금 상당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음... 솔직히 이 경기도 뭐 몽펠리에 쪽에 뭐 수비 쪽에 뭐 코자나 뭐 이런 애들 좀 빠져 있긴 해요. 수도 없고, 이제 공격 포인트 좀 잘 올려주는 카즈리도 불투명해. 아니, 로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베르겔이라고 브레스트전에서 이제 팔 부러진 놈이 있었거든요. 주장 미드필더인데 얘가 이제 삼선 쪽 후방 쪽에서 이제 좀 관여해주는 놈인데, 얘가 또 복귀를 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좀 더 있죠. 주전 키퍼 빠져 있긴 합니다만 주전 키퍼 빠졌어요. 근데 로리앙은 제가 볼 때는 조금씩 떨어질 것 같거든요. 한 뭐 여기서 뭐 더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7위에서 한 10위 정도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몽펠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상당히 안 좋아요. 안 좋아가지고 막 중간에 감독 교체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평가전이 어쨌든 있었잖아요. 그런 경기들에서 내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몽펠레가 휴식기를 좀 잘 준비한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그 로리앙이 상대를 좀 압도하는 경기력이나 뭐 흔히 강팀들이 보여주는 그런 스타일이면은 그래도 이쪽을 봤을 것 같은데, 애초에 점유율도 솔직히 잘 못 가져가고 후방에서 빌드업도 불안하고, 그나마 믿을 건 앞선에 이제 공격 자원들 좀 괜찮은 어린 애들인데, 이게 또 답답할 땐 답답해요. 로리안 공격이. 저는 이 경기도 솔직히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로리안 프렌 언더 그냥 보겠습니다. 자신 없어요. 안 줄 것 같아 그냥. 어쨌든 DTD를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해야 되는 로리앙이고, 몽펠레가 준비 자체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해외 흐름 자체도 로리앙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지금
지금까지 치른 경기들의 사이즈만 보면은 해외 흐름도 그래도 로리앙 홈이고 몽펠에 어떤 누수도 있고 로리앙 주전 미드필더 주장이자 주전 미드필더도 복귀를 했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데에 비해서 해외 배당 흐름이 썩 좋지도 않은 부분도 있고 저도 뭐 원래 이 팀을 분석을 안 했잖아.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 수가 적으니까 가져온 건데 어쨌든 아니 로리앙 프렌이래 정신머리 봐. 몽펠리에 몽펠리에 프렌 언더 요런 쪽으로 봅니다. 뭐 정확한 스코어 예측이나 이런 것들은 좀 힘들다. 옛날부터 말했죠. 제가 로리앙 경기 분석 안 된다고. 분석이 안 돼 이 팀은 사실. 어쨌든 이렇게 보고요. 제가 한창 로리앙 잘 나갈 때 좀 있으면 떨어진다고 막 계속 오늘 떨어질 것 같은데 오늘 떨어질 때 간다더니 그냥 계속 패스했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5경기 연속 다 못 이긴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어. 제가 안 좋아 보인다는 거는 제가 제 분석으로는 분석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분석을 못했다. 분석을 안 한 게 아니라 분석을 했는데 분석이 안 되는 팀들, 예측이 안 되는 팀들 잘. 그다음에 이제 랭스 대 렌, 무자비 랭스와 이번 시즌 뭐 홈에서 거의 홈은 전승인가요, 렌이? 내 기억에 전승이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보자. 한 번 졌네, 한 번. 로리앙한테 로리앙 초반에 빨 받았을 때 한 번 지고 나머지 싹 다 이긴 이제 렌과의 경기인데 일단은 뭐 랭스 쪽에 불투명자들이 뭐 센터백 쪽이나 수비 쪽에 조금 있긴 있는 뭐 상황이고 불투명 쪽으로 그래도 나름대로의 전력 자체가 랭스가 좋아요. 돈도 좀 썼고 걔도 있다 참 그 일본의 미토마 말고 걔 잘생긴 애 이름 뭐였지? 잠시만요. 이름이 기억 안 나. 이토주냐 랭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월드컵 보셨으면은 일본 경기 보셨으면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이토주냐 랭스예요. 얘랑 이제 아스날에서 임대간 이제 발로건 걔도 있고 공격진이 상당히 날카롭죠. 보통 강팀하고 할 때는 조금 수비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면서 전방 쪽에 개인기도 좋고 발로건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상당히 순도 높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되게 까다로운 팀이에요. 실제로 이번 시즌에 강팀과의 특히 랭스의 홈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한 번 졌거든요. 제 기억에 보자. 한 번 모나코한테 한 번 3대0으로 졌는데 이거 랭스 퇴장 있었어요. 퇴장. 그 밖에 이번 시즌 뭐 엄청 잘하고 있는 랑스, 파리, 리옹 다 랭스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 무승부였어. 리옹 1대1, 랑스 1대1, 파리 0대0. 파리전은 이거 그리고 제가 이거는 본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거 랭스가 엄청 잘했어요. 랭스가 이기는 줄 알았어 나 경기 보면서. 어쨌든 그 정도로 랭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무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우여곡절이 랭스가 분명히 있었는데 어쨌든 전력도 생각보다 진짜 탄탄하고 조금 더 위를 볼 수 있는 지금 순위도 높긴 합니다만 위를 볼 수 있는 팀이라고 보여지고요. 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렌을 보는 시선을 분명히 강팀이에요. 강팀이고 리강에 상당히 좋은 팀인 건 분명한데 이 팀이 일정빨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성적 상당히 좋고 3위까지 올라가 있잖아. 일정 개꿀이야 이거. 로리앙한테 홈에서 졌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아작시오, 브레스투, 옥세르, 이번 시즌 마테니간 낭트, 리옹 이때 제 기억에 그 로랑 블랑 감독 데뷔전인가 그랬을 거야. 마탱이 가가지고 전 감독 자르고 블랑 처음으로 안 쳤을 때 3대1로 간신히 이겼어요. 그 다음 몽펠리에 다 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툴루즈. 그러니까 홈에서 이거 거의 전승 기록이 다 개똥팀들 상대로밖에 이긴 게 없어요. 원정에서 2승 4무 1패라고 적혀 있잖아요, 여기. 2승이 앙제, 스트라스부르 19, 22. 나머지 팀들한테 다 못 이겼어. 뭐 물론 강팀도 있어요. 모나코, 뭐 랑스, 뭐 릴, 강팀도 마르세유, 강팀들하고 많이 붙긴 했는데 뭐 투르와 상대로도 못 이겼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렌을 막 그렇게까지 신뢰하진 않아요, 솔직히. 전방 쪽에서 파괴력이 있고 이런 것들은 분명해요. 막 골 장면 같은 것들 보면은 뭐 실제로 경기를 봐도 만드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은 좋아서 골도 많이 뽑고 합니다만 랭스는 잘 잔 거예요. 파리까지도 막아세웠던 랭스고 특히나 역습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날카로운 부분들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오늘 어쨌든 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누수가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산타마리아 주전 미드필더 장기 부상 빠져있고 마예르라고 크로아티아였나?
크로아티아 국대인데 물론 렌에서 주전은 아니에요. 주전은 아니고 이제 뭐 로테이션 가끔 주전 뛰고 뭐 로테 이렇게 좀 도는 놈인데 얘도 추가로 소집이 안 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좀 감안했을 때 저는 랭스가 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랭스 프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렌이 홈이었다면 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원정이고 여러가지 감안했을 때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도 뭐 매치업상으로 상당히 빡빡한 매치죠. 뭐 비슷비슷해 보이는 놈들끼리 만났어요. 순위도 뭐 촥 달라붙어 있고 뭐 전적 뭐야 이거 뭐 득실인가 뭘 올라가 있겠죠. 라리가 상대 전적일 텐데 아무튼 뭐 그렇게 돼 있는데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베티스가 잘하고 있고 빌바오의 약점은 역시나 홈 극강이지만 원정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뭐 그런 부분인데 일단 베티스 같은 경우 수비 쪽에 에드가 곤잘레스 출전 정지고요. 그리고 페잘라 못 뛰고요. 귀도 로드리게스 아르헨티나 후안미 여전히 불투명. 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후안미는 근데 불투명 정도 사이즈.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불투명자들이 그래도 좀 있는데 요즘 직전에 휴식기 직전에 좀 괜찮았던 이제 공격적 구르제타나 안드레 에레라 뭐 요 정도 불투명 정도 떠 있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나올 것 같아 다. 빌바오는 거의 풀이고 베티스 같은 경우 주전 미드필더, 주전 수비 둘, 주전 로테이션급이든 뭐 주전 수비든 둘 빠져 있어요. 특히나 귀도 같은 경우 빠지면은 이러면은 과르다도가 아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늙어서 뛸 수가 있나? 과르다도가 올 시즌부터는 이제 완전히 좀 자리를 내주고 86년생인가 그래요. 월드컵도 다녀왔고 몸 상태가 솔직히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귀도까지 빠져있고 이런 그림에 있어서 백업 자리도 좀 여의치 않고 기본적으로 경기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올 시즌에는 베티스나 빌바오나 고만고만한 사이즈로 봐요. 제가 첫 경기 빌바오 첫 경기 마요르카랑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빌바오 갖다 부러졌었는데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때 0대0으로 이겼거든요. 빌바오 홈에서. 근데 그 경기 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빌바오 올 시즌 1 낼 것 같다. 아니 마요르카 상대로 홈에서 0대0 비겼는데 1 낼 것 같다. 경기력이 엄청나게 좋아요. 뭐 웬만한 팀들 만나도 쉽게 밀리지가 않고요. 물론 득점력에 있어서 기복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뭐 구르제타가 최근에는 좀 그래도 터져주는 부분에 있어서 벤치에는 뭐 라울 가르시아 같은 그래도 베테랑도 버텨주고 있고 뭐 니크 윌리엄스나 이나키 윌리엄스 같은 또 젊고 유망한 자원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빌바오가 안 지는 사이즈로 일단은 보고요. 베티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지난 시즌부터 계속 똑같은 전술을 쓰고 있고 전체적으로 여러 팀들한테 약점을 읽히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클래스가 있어가지고 꾸역꾸역 이기는 느낌이야. 약간 이 느낌이 여러분들한테 전달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 안 해요. 베티스를 애초에 경기 내용적으로나 이런 것들. 근데 약간 클래스가 있어가지고 선수들 전체적으로 약간 꾸역꾸역 이기는 그런 느낌이고 빌바오 같은 경우 그냥 뭐 경기력 자체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안은 무승부 해모였는데 이거 뭐 무승부 해모도 솔직히 나빠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들 무승부 해모 무승부 가능성 있어. 무승부 해모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조금 과감하게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바오슨 2대1 정도 2대1 정도 봅니다. 2대1 정도 오바 찍는 것보다는 햄무가 좀 나은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무승부 해모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렇게 보고요. 마르세유 대 툴루즈인데 뭐 툴루즈도 원정 경기력 성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편없어요. 뭐 상대 전적 압도적이고요. 전력 자체도 마르세유가 물론 유럽 대항전 병행하면서 조금 워낙 그 마르세유가 속했던 뭐 토트넘, 스포르팅 또 승 쪽을 더 높게 봅니다. 무승부 햄무를 만약에 찍는다면 햄무 쪽을 더 높게 보는 거예요. 당연히 승을 봤으니까. 어쨌든 그 어려운 조에서 상당히 고군분투했었던 시점에서는 마르세유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난 시즌 대비 수비 쪽 자원들도 워낙 많이 바뀌었고 윌리엄 살리바도 아스날에서 뛰잖아 지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투도르 감독이 새로 부임하고부터 마르세유에 조금 저조했던 전방에서의 득점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살아났죠. 베로나 시절에도 워낙 좀 이선 자원들의 활용도나 이런 것들을 높게 가져갔던 감독인데 뭐 선수단이랑 좀 마찰이 있어서 그렇지 전술 자체는 괜찮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 마르세유가 이번 시즌도 역시나 좀 측면 쪽 여기도 뭐 아스날에서 임대온 누노 타바레즈 이런 특히 왼쪽에서의 공격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날카롭죠. 그러다 보니까 오바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런 부분인데 또 오늘은 아릿 이선에 아릿이 빠져있는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투도르 감독이 이선 자원들이 뭐 디미트리 파야나 뭐 몇 명 있잖아. 제르송 뭐 이런 애들 마르세유예요. 근데 제르송을 안 쓰거든요. 지난 감독 때는 좀 쓰다가 완전 이제 안 쓰는데 어쨌든 이러면은 뭐 아릿이 빠져있기 때문에 좀 선수 교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은 분명히 남아있고 어쨌든 뭐 베레투나 규행두지 같은 애들도 프랑스 규행두지 뭐 프랑스 국대였으니까 갔다 오고 뭐 이런 부분은 있는데 툴루즈 역시도 그 아부칼이라고 수비 쪽에 또 모로코 국대 갔다 온 놈 있고 또 데슬러 오른쪽 백 빠져 있고요 주전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그래도 이거를 막 반대를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어요. 마르세유가 공격력 자체가 워낙 좋은 팀이고 특히 그렇다고 뭐 수비가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툴루즈가 득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고 마르세유가 실점을 해도 2골 이상 뽑을 거라는 기대도 좀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승점 봅니다. 그래도 승점. 빌바오가 의문부 오면은 그 경기를 한 경기만 본 겁니다. 오케이? 다른 경기 보고 오세요. 니스 대 빌바오 홈에서 물론 뭐 오늘 원정이긴 합니다만 홈에서 AT 마드리드 당했을 때 AT 마드리드가 그때 슈팅 하나인가? 하나인가 2개 때렸어. AT 마드리드가 슈팅 하나인가 2개인가? 근데 AT가 이겼어요. 그게 들어가가지고 그 기억도 나는데 어쨌든 감독도 발베르데 감독이 상당히 뭐 바르셀로나 시절부터 바르셀로나에도 있었듯이 점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좋잖아. 빌바오가 더 좀 원래는 끈끈한 팀에서 조금 더 점유나 패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지금 감독 체제에서. 물론 발베르데가 바르셀 시절은 개떡이었지만 지금 뭐 잘해주고 있습니다. 뭐 니스 대 랑스 뭐 기본적으로 수비팀끼리 만났어요. 빠지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니스는 아론 램지가 이제 그 월드컵 치르고 뭐냐 그 웨일즈잖아? 치르고 그 지 멘탈 나갔다고 복귀를 안 했어. 뭐 이런 놈이 다 있죠 근데? 아니, 지 멘탈 나갔다고 복귀를 안 했어요. 얘나 뭐 전방 쪽에 뭐 디오프나 뭐 오른쪽 백인 아탈이나 뭐 델로트 이런 애들 이제 불투명에 좀 떠 있는데 지금 불투명은 솔직히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여러 팀들 불투명 많잖아. 거의 대부분 다 나와. 제가 안 나올 것 같은 애들은 뭐 특별히 좀 찝어드리긴 가끔 하는데 대체로 다 나오는 사이즈 같아요. 그리고 랑스 같은 경우 이제 사이드백 윙백 자리에 이제 캐봇이나 아니 뭐 부크사 얘가 좀 중요해. 세컨푸프 하나가 지금 불투명이 일단은 수비 쪽에 사메드 불투명 중요 자원들이 일단은 떠 있는데 마찬가지로 나올 것 같아요. 뭔지 나올 것 같아. 어쨌든 이 경기는 랑스 경기도 솔직히 분석하기가 쉽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상당히 지공을 가져가는 팀이고 넓게 넓게 경기장 쓰는 팀이어서 뭐 라인 자체도 뭐 수비 라인을 제외하고 윙백도 그냥 싹 올려요. 그냥 최전방으로 싹 올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경기장 넓게 쓰거든요. 약점은 역습이에요. 볼을 뺏겼을 때. 그러니까 상대가 마음먹고 랑스를 압박하고 갈취해가지고 대신 상대도 수비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그렇게 하면 막 개오바가 나는 경우도 있어. 랑스 경기를 보면은 상대도 수비 쪽에 보다도 공격 쪽에서 랑스의 그런 왜냐면 윙백들이 3백을 쓰거든요. 근데 윙백들이 쭉 올라가 있으니까 측면이 싹 열려요. 뺏기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노려고 막 하는 팀들, 막 로리안 같은 애들 있는데 보통은 잘 그렇게 안 해. 랑스가 그래도 미드필더 쪽에도 여기 포파나나 이런 애들 상당히 재능이 있고 전방 쪽에서도 뭐 오펜다나 뭐 괜찮은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쉽사리 지금 2위잖아 심지어 8위를 바짝 쫓고 있잖아요. 웬만한 팀들이 랑스를 만나서 쉽게 그런 식으로 도박수를 잘 안 두기 때문에 보통은 저득점이 많이 나. 그래서 랑스가 수비가 상당히 좋은 거고요. 솔직히 수비수들 자체의 기량 자체는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데 시스템 자체가 실점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경기 운영을 합니다.
보통 원정 경기에서는 지지 않으려고 경기를 하고요. 홈에서는 그냥 이겨버리려고 전승이에요. 홈 전승입니다, 랑스. 원정 3승 3무 1패. 그래도 무가 좀 많은 그런 부분이 있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니스도 이번 시즌은 분명히 아쉬운 부분은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램지도 막판에 그래도 조금 해줬던 부분이 있는데 빠진 것도 조금 아쉽고 뭐 이런 부분은 있어요. 주전들도 뭐 이탈자들이 조금 있는 상황에서 랑스가 그래도 조금 더 기대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승부의 뭐 언더 보겠습니다. 무승부의 뭐 언더 1대1, 2대1 뭐 아니면 1대0도 가능해 보이고 그 정도 사이드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양팀이 좀 니스의 성향상 치고받을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양팀 다 좀 조심스러운 운영 속에서 한 골 싸움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경기 이거는 사실 뭐 분석할 필요가 없는 경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뭐 바지르 선수 그래도 불러드리면은 에이티마들이 이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많죠. 몰리나나 뭐 데폴 빠져 있고요. 아르헨티나 오른쪽 백이랑 뭐 미드필더 쪽에 데폴. 근데 뭐 몰리나 같은 경우는 뭐 역시나 만능 열쇠인 요렌테가 또 오른쪽에서 뛸 것 같고요. 데폴이 빠지긴 합니다만 에이티마드라 그 미드필더 쪽 자원들은 뭐 코케도 있고 그또 악셀 베첼 있고 쓸만한 콘도그비아도 있고 또 이제 밑에서 그 베리오스라고 젊은 유망주인데 최근에 좀 올려 쓰려는 것 같아요. 직전 코파에도 걔가 뛰었었고 휴식기 직전에도 뛰었었는데 뭐 직전 코파에는 골까지 넣었고 오늘도 선발 예상 명단에 올라와 있더라고. 꽤나 괜찮은 재능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어느 정도 메꿔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앙헬 코리아 같은 경우는 얘는 아르헨티나 국대 갔다 왔는데 왜 훈련에 참가했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뭐 본인들끼리 그 훈련하는데 있더라고요. 얘 아르헨티나 왜 그냥 온 건가? 지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코리아는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사이즈고 엘체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뭐 노장들이나 뭐 이렇게 조금씩 빠져 있는데 뭐 그거를 그냥 제외하고 나서라도 뭐 엘체를 못 이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강등 확정이에요. 여기는 거의 전력 자체가 솔직히 엘체가 공격적으로는 그 보레였나 이름? 좀 그래도 한 방 있는 놈들은 좀 있는데 수비가 안 돼요. 수비가 기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팀이 아니야. AT가 최근에 가뜩이나 고전하고 있던 점을 감안했을 때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그리즈만 같은 애들도 월드컵에서 이제 힐링하고 왔잖아. 물론 지긴 했어도 지 자체는 상당히 좋았잖아. AT승 1마이 5바까지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